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개발자고요. 다른 직군은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 직군에 해당하시는 어떤 도움 되시는 내용 있으면은 추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력서나 면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소개팅 상대한테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를 뭐 뽑아주세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게 소개팅이잖아요. 그 이력서나 면접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신의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?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력서는 이게 이제 유리한 것만 쓰면 됨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소개팅을 할 때 초면에 어떤 딥한 가정사를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.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소개팅 말아먹는 딱 지름길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내 이력서 상에다가 이 회사에 어필을 했을 때 좋을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지같이 망한 거는 사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뭐 망하더라도 나를 이제 얘기를 할 때 플러스 되는 내용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망하고 뭐 할 얘기도 딱히 없는 그런 내용들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항목만 추려서 쓰면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지를 작성을 하잖아요. 이제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몇 월 며칠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거든요. 결국에 면접 질문도 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력서 상에 써져 있는 내용, 경력 사항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면접 질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적으실 때도 이제 내가 자신 있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했으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술술 말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다 구라가 섞여버리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쭉 막혀버리겠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썼는지를 쓸 때 내가 진짜로 자신 있게 면접 시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소서나 포부나 이제 뒤에 적히는 내용들 있잖아요. 이거는 사실은 회사마다 다르고 운이 또 작용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케바케긴 한데요. 이건 일단은 성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이 쓰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싶구나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어차피 이게 면접들이 보통 볼 때 몰아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이 쓰고 우리 회사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오고 싶구나 하는 의지가 이제 잘 보이게 내용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성의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막 B, C 회사 거를 그냥 복붙한 느낌을 준다. 그러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이거는 간단히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자소서 포부는 아주 딥하게 제 생각에는 성의를 보여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작성을 하면 된다.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경력직 이직에 대한 얘기인데요.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바라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 보는 분들은 맨날 면접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하다 오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한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면접관들의 마음은 이 사람을 무조건 떨구겠다 그게 아니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뽑고 싶은 게 사실은 면접관의 마음이거든요. 이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력서를 쓰고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은 실무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실무 면접에서 볼 때 좋은 인상을 주면은 사실은 2차 면접은 되게 수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1, 2차가 이어져 있어요. 1차에서 뭐 팀장급 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직급 뭐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인성 면접을 많이 보시는데 1차 면접을 보신 분들이 보통 2차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립니다. 이분은 뽑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면접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잘 이해를 시켜주고 어필을 하면은 2차 면접은 사실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면접관들이 갖는 마음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뽑고 싶다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이구나를 잘 어필하는 거죠.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게 사실은 경력직 이력서의 핵심이고 경력직 면접을 또 잘 보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하나 또 팁이 공백기가 있잖아요. 없는 분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공백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있어요. 이 3개월에서 6개월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. 이거는 무조건 그 면접 때 질문이 나오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
그리고 한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6개월 있고 그다음에 한 회사는 뭐 1년 있고 이렇게 막 띄엄띄엄 다니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뽑기가 싫습니다. 이제 고용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은 그냥 뽑아도 한 3개월 있다가 도망갈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후배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한 회사에서 이직을 하더라도 최소 2, 3년은 버티자는 거예요. 진짜 회사가 그지 같고 그래도 이 룰은 지켜주셔야 추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이제 수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고정적인 룰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제 주변을 보면은 이 정도를 이제 최소의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룰들을 잘 지켜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사실은 경력직 이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내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신 회사들이랑 잘 맞으니까 저를 뽑아주세요. 그래서 이거를 잘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이력서 통과뿐만 아니라 면접 때도 수월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거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